오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아주 중요한 회의가 열립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국민들을 지켜봐야 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령 진정한 인권 수기관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의 인권에 대해서 올바른 성명서를 발표할지 우리가 다 함께 감시해야 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권을 보호하라!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반대한민국 세력을 규탄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권을 보호하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권을 보호하라! 아까 지나가는 택시가 얘기하면서 가더라고. 얘기하면서 참 이럴 때마다 정말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너무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악마인 것 같아요. 악마가 그 공산주의 악마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공산당 이런 나라를 보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수많은 우리 동포들이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고 짐승만도 못한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의 위구르 현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는 위구르와 티베트를 보시기 바랍니다. 중국은 일당 독재를 위해서 시진핑의 장기 집권을 꿈꾸고 있습니다. 아예 시진핑 황제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시황제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이러한 나라에 어떻게 인권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국가인권위원회는 뭐가 무서워서인지 북한의 독재 정권에 대해서는 아무런 비난 성명을 발표하지 않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전 세계 유엔이 규탄하고 있는 이 반인권 국가야말로 바로 북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북한을 추종할 수 있습니까? 북한을 선동보고 찬양해도 그것이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는 가짜 사이비 인권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대한민국의 국익과는 동떨어진 반국가 세력들입니다. 이런 자들을 잡아 가둬야 하는 것이 바로 국가보안법이 있어야 할 이유입니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을 왜 폐지하라고 얘기합니까? 국가보안법을 왜 폐지하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까? 국가인권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권을 보호하라. 국가인권위원회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 불법적으로 구속 수사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라.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라. 윤석열 대통령 석방하라. 윤석열 대통령 석방하라.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 윤석열 대통령의 인권을 보호하라. 여기 있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의 인권을 지켜주지 않는다면 그 대한민국 그 어떤 누구도 인권이 있다고 말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의 인권을 보호하라는 이런 성명서가 반드시 오늘 이 자리에 국가인권위원 13일에 우리가 방청을 하려고 해도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경찰력으로 막는 상황. 그로 인해서 오히려 전원위원회는 좌파들이 시민단체들이 장악하고 전공로 소속된 국가인권위원회 직원들이 완전히 전원위원회의 복도와 출입구를 봉쇄함으로 인해서 전작년 완전히 장애인 단체로서 정치적 이념 편향성을 갖고 있는 전장년을 앞세워서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를 완전히 마비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김영훈 상임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을 보장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도 인권이 있기 때문에 또 무조건 구속수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안건을 올렸어요. 5명의 상임위원이 안건을 올렸는데 이들은 무조건적으로 마구잡이로 이 모든 상임위원들의 출입, 비상임위원들의 출입, 심지어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출입까지 봉쇄하고 오히려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욕적인 말을 하고 집단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들은 국가공무원이라면 국가공무원법 66조 위반, 단체행동권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는 전원위원회가 다시 열려서 한 번 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고발을 하지 않았지만 만일 오늘 똑같은 일이 발생할 경우는 관련자들 다 국가공무원법 위반 66조 단체행동권 위반으로 고발할 것입니다. 오늘 많은 언론사께서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인류 보편인권을 주장하는 세계인권선언 정신에 의하여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인권이 보장되고 또 세계인권선언 11조에 보면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고 우리 헌법에도 있고 형사소송법에도 인권을 보장하고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아무리 형사사건 피의자라 하더라도 인권을 보장받아야 됩니까? 안 됩니까? 오히려 지금까지 좌파 시민단체들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 헌법에 반하고 불법 체류하고 불법을 저지른 자들까지도 계속 인권을 보호하라고 그렇게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3일에는 전원위원회를 마비시키는 일에 국가인권위원회 직원들이 가담을 했습니다. 이 자들을 가만두면 되겠습니까? 그들만의 그들 편의 목소리만 내왔던 가짜 인권주의자들입니다. 정말 저희들이 기가 막혔었던 거는 공무원들입니다. 인권위에서 일하는 공무원들 그리고 전국 공무원 노조에서 어떻게 대통령의 인권조차 방어해달라고 목소리를 내야 되는 그 자들이 오히려 대통령의 방어권과 인권을 보장하라는 그 목소리를 외면하고 무시하고 폭력으로 행사하는 것이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인권위에서 오늘 대통령의 인권과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것은 결코 무리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면서 또한 가자협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정재우 간사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인권위는 윤 대통령의 인권유린을 외면하고 불의한 권력에 무릎 꿇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며 법치주의라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법치주의라는 시스템에서 우리는 평등과 자유를 누리고 있으며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고 재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평등과 자유, 생명과 행복을 보호받고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치주의의 울타리 안에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인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울타리라고 볼 수 있는
법치주의가 지금 사망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부정한 방식으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탄핵하였으며 그 탄핵과 구속 절차에 있어서도 모조리 불법 투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대통령도 사람이기에 당연히 인권을 보장받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 보장받아야 하는 자기 방어권이 오직 윤석열 대통령에게만 보장되지 못하고 강제로 구속 조치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마약 사범들에게도 방어권을 줍니다. 간첩들이라고 해도 구속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대체 대한민국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인권이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과 인권을 지켜주려는 시도가 한 차례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념에 경도된 국가인권위원회 다수 직원들과 좌파 시민단체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 회의가 열리는 것을 비난하고 물리적으로 막아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포스터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포스터가 바로 지난 첫 회의가 무산되었을 때 국가인권위원회 내부 직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김용원 상임위원 외 몇몇 분을 규탄하려고 건물 안에 부착했던 포스터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이것을 떼어서 보관해오고 있는데 나중에 국가지정 기록물 유산으로 신청해서 기증할 예정입니다. 여기 글을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라고 표현하면서 방어권을 보장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공무원의 정치 중립성은 어디 가고 인권보다 이념이 앞서는 가짜 인권 사상을 가진 자들이 집합소임이 드러난 것입니다. 저는 가짜 인권 운동가들을 외눈박이 괴물들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당장 죽어가고 있는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하지 않으면서 북한의 독재 정권을 선동고무 찬양해도 괜찮다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합니다.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하려고 열성적으로 시위를 하지만 정작 동성애로 행위로 인해 고통받는 환자들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심지어 언론들에게까지 보도하지 못하도록 압박하여 재갈을 물려왔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사정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국민들의 주권마저 침탈당하고 있습니다. 카톡이 검열당하고 있으며 죄 없는 국민들을 체포하는 지경까지 왔지만 불법을 자행하는 공무원과 정치인과 판사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조차 하지 못하는 단계까지 와버렸습니다. 과연 이런 나라에서 모든 국민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통해서 대한민국에서 자행되는 국민 주권 침해 현장들이 하나하나 수면 위로 드러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오로지 돕기만 하고 침묵하는 것은 비겁자들이나 하는 행동들입니다. 더군다나 인권을 지키라고 만들어 놓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채 윤석열 대통령의 인권을 무시한다면 이것은 대한민국의 인권의 수준이 한낱 말장난에 불과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의 인권이 이번에도 무시된다면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을 외면하는 사이비 인권 집단으로 낙인 찍힐 것입니다.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오늘 또다시 자유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외면한다면 당신들은 불의한 권력에 무릎 꿇은 인권 사기꾼으로 역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권을 보호하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빠뜨리고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인권이 보장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통령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방어권도 갖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번 전원회의가 열리기 전 저는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거짓된 인권을 외치는 전공로, 민노총, 언론노조, 민주당 의원들이 인권위 앞에서 전원위원회가 열리는 인권위 안에서 동네 양아치만도 못하게 행태를 부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짜 안에 진짜를 가두고 사람들이 진짜를 보지 못하도록 악행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내가 진동하는 이 싸움 앞에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킨다면 당신들이 개돼지를 알고 있는 국민들은 무념히 일어날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고 이 나라 2030 세대에게 희망을 주겠다고 백방으로 뛰어다닌 대통령의 활동비로 영혼으로 만들어놓고 이제는 감옥에 가둬놓고 이 나라를 썩게 한 부정선거를 척결하고 반국가 세력을 척출하겠다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내란인가요? 속한 모든 잘못들을 바로잡고 속히 석방하여 방어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소수의 인권을 그렇게 주장하는 인권위가 소수 중에 소수인 대통령 단 한 명의 인권과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인권위 역시 존재할 명분이 없습니다. 인권위는 대통령의 인권을 보장하고 속히 석방하여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 최근에 지금 긴급 알려진 속보를 알려드립니다. 저쪽에 경찰 정보관께서 우리에게 알려준 정보에 의하면 우리의 기세에 눌려서 저쪽 기자회견이 취소됐다고 합니다. 우리가 방청권을 얻으니까 방청도 포기했다고 합니다. 싸우면 이긴다. 싸우면 이긴다. 국민이 이깁니다. 자, 여러분 힘을 내주시고 그러나 끝난 게 아직 아닙니다. 방심하면 안 됩니다. 자, 언제 올지 모르니까 방심해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방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 일부만 남겨두시고 자, 저희들 흥분하시면 안 돼요. 흥분하지 마세요. 흥분하시면 안 돼요. 조용히 흥분하지 하세요. 마세요. 조용히. 자, 조용히 하세요. 왜 싸워? 왜 싸워? 자, 우리가 좀 조용히 하라고. 자, 좀 떨어질게요. 진짜. 좀 떨어질게요. 떨어질게요. 조용히요. 자, 밀어 뒤로. 자, 자리. 자, 안다란 씨 뒤로 빠져요. 떨어질게요. 자, 안다란 씨 뒤로 빠져요, 빨리. 자, 오늘 우리가 이깁니다. 자, 흥분하시면 안 싸우는 돼요. 거 아니에요, 여기. 흥분하시면 안 돼요, 오늘. 뒤로 나가세요, 뒤로 다. 아예. 시비 걸지 말아요, 빨리. 자, 나오세요. 자, 오늘 흥분하면 안 돼요. 나와. 우리가 이기는 싸움이에요. 돼야. 아니. 하신 사회 보신 주요셉 목사님도 들어가셨거든요. 아, 네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믿어주시면 됩니다. 네. 자,
번순이. 요 다음에 타겟이 넘어서 시작할 수 있어요. 이런 시작 안 지금 어차피 못 올라가요. 지금 내리세요. 바로 먼저 타겟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번에 골대로 쳐. 약간 좀 뻗어서 좀 서주실래요? 오케이. 이런 게 있네요. 차이를 차별화할 수는 없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간이 아직 뭐 있을 것 같으니까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하나. 이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당신도 나와 다르게 생겼어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말하는 인권은 상당히 편향적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편적 인권에 대해서라기보다는 어떤 특정 소수를 위해서 그런 특정 소수를 대변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해가 되신 분 있나요?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다 차별하지 말라 이런 취지로 이런 걸 해놓은 것 같습니다. 이 고양이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PC주의입니다. PC주의. 정치적 올바름. 제가 딱 들어오니까 대기실에 들어와보니까 딱 차이를 차별할 수는 없다라는 이런 취지의 액자가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여기 제가 방청 안내사항을 받았는데요. 일단 신분증 확인을 해서 방청권 교환을 해서 들어왔고요. 사전에 허가 없는 카메라 녹음기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반입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일단 핸드폰이라서 가져왔는데 촬영 및 녹음 기능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제한되어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제가 라이브로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전도사고시를 좀 보고 오느라 중간에 좀 나갔었는데 좋은 소식이 있었다니까 저도 너무 기쁩니다. 할렐루야. 보호를 받아야 될 인권을 다 침해하면 안 된다. 이런 인류 보편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그 정도만 얘기해도 저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윤석열 대통령은 인권도 없다고 밟으려고 했는데 대통령이라도 인권이 있는데 무슨 소리냐. 대통령이 실권이 있을 때는 약자가 아니지만 지금 재판을 받고 있을 때는 가장 약자다. 맞잖아요. 그렇죠? 가장 약자인 왜 인권을 보호 안 되냐. 저 사람들은 교활해요. 인권위는 약자 편이니까 왜 약자가 아닌 대통령을 보호하려고 하느냐 막 난리가 나고 그러면 뭐 탄핵을 석방하라는 거냐 뭐 별소리 다 그랬는데 그래도 끝까지 인내해서 위원장님이 차분하게 잘 정리해서 이만큼이라도 안건이 나온 것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도 주가 일로 쓰러져 무너지고 일로 쓰면 가는데 그래도 우리 쪽으로 왔어요. 주가 너무 다행이에요.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 모두 수고해 주셨습니다. 권고의 의미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의견만 있을 수가 있어요. 의견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의견만 해도 언론에 보도돼. 그런데 의견은 답변할 필요가 없어요. 피감 이쪽에다가 당신들 법무부 헌재 너희들 의견을 제시해. 그러면 니들 의견 했을 때 필요 없어. 그런데 권고는 듣기 싫어. 근데 권고를 받았기 때문에 답변을 해야 돼. 무조건 답변. 권고에는 답변을 줘야 돼. 그래 부담을 느끼죠. 권고와 의견은 천지 차이. 이만큼 얻은 것도 다행이에요. 너무 고맙습니다. 애쓰셨어요. 헌재 앞에 매일 무시합니다. 평일날도 무시해 뵙겠습니다. 네. 목사님
네, 전도군 TV 애청자분들한테 한마디만 바쁘시지만 전도군이 오늘 이 결정적인 상황에 현장은 많이 없었지만 우리 전도군 TV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전도군 TV 많이 시청해 주시고 이렇게 계속 많이 보고 응원하고 댓글 달아주고 항의하고 그랬기 때문에 여기는 어디 TV죠? 저는 애국장입니다. 애국장 TV 이렇게 시청자분들, 애청자분들이 구독자분들이 많이 이렇게 해주셔서 이 여론이 모아지는 거예요. 여론이 모아져서 일로 오세요. 너똥몽 TV, 너똥몽 TV.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작은 물이 모여서 강물을 이루듯이 이런 유튜브 여론이 모여서 대세가 우리 쪽으로 기울어 올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기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승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다시 왔습니다. 오늘 너무 승전가가 울려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여기 축제예요, 축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기쁜 하루입니다. 아침부터 와서 이렇게 제가 중간에 어디 갔다가 다시 왔는데 좋은 소식이 있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인권위원회 투쟁을 우리 조효세 목사님이 지금 한 10년째 하시나요? 엄청나게 7년 정도 이렇게 이 국가인권위원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태풍이 부나 매일 나와서 여기를 지키셨거든요. 그 결실로 인해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바뀌고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인권을 보장하라는 그런 권고 조치가 나오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하신 분이 바로 이 주요셉 목사님과 그리고 시민단체 우리 자유인권실천 국민행동 그 외에 몇몇 단체들이 정말 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뭔가 좋은 분위기로 뭔가 분수령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오늘이 바로 그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승리, 정말 너무 기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승리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여기 나와서 저도 목소리를 내는데 조금은 보탰지만 이 기쁨을 누리는 건 다 함께 정말 기쁨을 누리는 것이고 또 여기 오늘 많은 분들께서 오셨고 1층에도 자리를 꽉꽉 메워주셨기 때문에 정말 이 염원이 담겨서 정말 그 어떤 좌파 시민단체가 이 근처로 오지도 못하고 우리가 막아냈던 겁니다. 자,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오늘 아주 승리했습니다. 너무 기쁜 날입니다. 너무 기쁜 날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여기저기 유튜브 정말 오늘 많은 유튜브 분들이 오셨고 또 언론이 보도하지 않는 이런 일들을 우리 많은 시민분들이 다 이렇게 대체 미디어로 많이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 함께 승리한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네,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제가 중간에 갔다 오느라 지금 늦게 이렇게 그래도 마무리 방송을 켤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오늘 즐거운 하루입니다. 네, 내일도 또 힘내서 또 대법원 헌법재판소 또 기쁜 마음으로 내일은 나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생 기억되는 날입니다. 감사합니다.